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연주의 마스크를 벗기려던 순간 연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부부의 의무는 지킬게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만 입맞춤만은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첫사랑한테만 키스해봤거든요. 추억으로 간직하게 내버려 둬주세요. 순간 피가 머리로 쏟아지는 것 같았다. 화가 치밀어 올라 마스크를 뜯어내려는 내 손목을 연주가 물어뜯었다.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사람 대하는 법 배우고 나서야 동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얼어붙는 듯했다.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녀가 울며 사랑이라면 서열 3이라도 감수하겠다고 조르던 게 떠올랐다. 손목의 상처에서 피가 스며나오는데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에 1000근짜리 돌이 올라앉은 것만 같았다. 연주가 첫사랑 우성을 잊지 못한다고 고백했을 때 나는 5년 동안 온몸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그녀의 의지를 존중해주며 최대한의 친밀감은 손잡기와 포옹에 그쳤다. 프로포즈를 받아주던 그날 드디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뺨을 후려갈기는 듯했다. 암전한 방 안에서 담배 한 갑을 다 피우며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내동댕이 쳤다. 밤새 연주의 연락은 없었다. 평소라면 2시간만 답장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초조해하던 내가 이젠 술병만 기울이다 정신을 잃었다.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휴대폰에서 알림이 반짝였다. SNS 특별알림 설정 덕에 연주의 새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오성품에 안긴 채 별을 바라보는 사진이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차갑게 대하는 무책임한 쓰레기랑은 다르게 항상 나를 조종하던 그녀의 수법이었다. 평소엔 무조건적으로 응석을 받아주었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몰랐다. 내가 지칠 때마다 우성과의 사진으로 위협하던 습관이 화를 부른 거다. 하지만 그 방법은 내가 사랑할 때만 통했단 걸 깨닫지 못했다. 무표정으로 SNS 친구 삭제와 차단을 처리했다. 예전에 동창들이 제안했던 프리미엄 여행사 창업 제의를 떠올렸다. 연주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망설임이 없었다.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 지난번 제안 다시 논의해도 될까? 오후 내내 사무실에서 계획을 세우던 중 문밖에서 연주와 우성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연주의 눈빛에서 희미한 기쁨이 스쳤다가 곧 냉랭해졌다. 미행하는 거 재미있어? 우성 오빠랑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어젯밤에 나를 존중해줬으면 이런 추태도 안 붙였을 텐데. 내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연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차문을 열 때쯤 그녀가 달려와 손목을 움켜쥐었다. 봤잖아. 우성 오빠랑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고. 이렇게까지 질투해야 돼? 평소에 해명 따위 하지 않던 그녀의 변명이 어색하게 들렸다. 특히 냉전 기간 동안 대부분은 내가 한밤중에 뒤척이며 그녀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거나 그녀의 최근 취향을 짐작하며 액세서리나 가방을 사서 그녀의 친구에게 부탁해 전해줬다. 그녀가 기분이 좋아져서야 위챗에 상징적으로 몇 마디 답장을 할 때쯤 되어야 갈등이 잦아들곤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힘껏 떼어내며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입술을 떼었다. 다시 다물기를 반복하더니 완고하게 차 앞을 막아섰다. 비켜봐. 내가 핸들을 잡은 채 눈썹을 짓누르자 이면주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진우성을 끌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우성 오빠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셨는데 성동구 사설 영화관까지 좀 태워줘. 사설 영화관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는 그녀의 말투가 밀폐된 차 안에서 극명하게 들렸다. 여행사 협상이 막 끝난 참인데도 정리할 서류가 산더미였다. 더 이상 말다툼을 늘어놓고 싶지 않아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 내가 수락하자 오히려 이면주의 분노는 더욱 커져 차 안이 그녀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진우성이 길 내내 말을 걸어도 창밖만 응시하며 묵묵히 있는 모습이 역정난 티가 났다. 사설 영화관 도착했어. 내가 불규칙하게 핸들을 두드리며 재촉하자 이면주는 날 찌르는 듯한 눈빛으로 요란하게 차문을 닫았다. 발걸음을 멈추고 3번이나 돌아보는 그 모습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지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차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다.
강준호. 이번에 내 고집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고. 백미러에 비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이면주의 모습을 힐끔 보며 나는 아무런 동요 없이 속도를 높였다. 대학 동창이었지만 실제론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졸업 후 골절로 입원했을 때 그녀가 병동 간호사로 배치됐다. 후유증 가능성을 언급한 의사의 진단에 가족들을 걱정시킬까 봐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시절. 이면주가 병실 커튼을 밀어 햇빛을 들여보내고 강제로 휠체어를 밀어 정원 산책을 시키곤 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의 구원자로 자리 잡은 그녀가 진우성과의 과거를 털어놓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건만. 뒷차의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린 나는 침묵을 지키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사설 영화관에 있어야 할 이면주가 피눈물 나는 표정으로 산산조각난 결혼사진을 주워 담고 있는 모습에 멈칫했다. 조용한 방 안에 그녀의 흐느낌이 맴돌았다. 오랫동안 버티더니 유리 조각을 쥔 채 얼굴을 들었다. 남자들은 다 차지하고 나면 변하는 거야? 연애할 땐 안 그랬잖아. 주머니에서 반쯤 남은 담뱃갑을 꺼내 들이마시며 목이 메인 소리로 물었다. 이면주. 내 눈엔 내가 대체 뭐였어? 진우성을 아직 잊지 못했다면 왜 청혼을 받아들인 거야?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술 끝까지 올라왔을 때 그녀가 유리 조각으로 손을 그으며 허둥댔다. 아니야. 그냥 마음의 준비가 덜 됐을 뿐이야. 시간을 좀 더 줘. 반박하려는 순간 그녀의 손목에 난 긴 흉터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휠체어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질 때 막으려다 바퀴에 손목이 끼어 피범벅이 됐던 그 상처였다. 한숨을 내쉬며 소독약을 찾던 나를 바라보며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진심으로 화내진 않았구나. 내가 저녁 준비할게. 이면주가 내 손을 닦아내려는 걸 약간 짜증스럽게 물리치고 부엌 쪽으로 걸어가려는 참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진우성과 대학 동기 몇 명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연주의 친구들이었고 나와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다. 우성이 귀국한 후 연주는 늦은 밤까지 그들과 어울리곤 했다. 가끔 내가 두세 마디 건네면 그녀는 성을 내며 연애한다고 자유까지 뺏기는 거야? 우리 같은 단체로 모이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옹졸하게 구지 말라니까 라며 화를 냈다. 하지만 내가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했고 심지어 결혼식 청첩장조차 주지 않았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다. 결혼 축하해. 준호. 청첩장도 안 보내주다니. 내가 의리를 저버렸지만 우린 동창 의념 못 잊고 특별히 찾아와 축하해주는 거야. 그들은 축하 인사를 입에 올리지만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연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허둥지둥 달려와 나를 밀어냈다. 준호. 어서 가서 좋은 술과 안주 사오라니까. 급히 덧붙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감돌았다. 차 타고 시내 대형마트 가서 사와. 아파트 앞 슈퍼는 신선하지 않아. 이쯤 되면 아무리 둔감한 나라도 이상함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집에 설치된 CCTV를 잊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우성의 품에 안긴 연주의 얼굴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성 형이 당시 유학안 갔으면 어린 반푼도 없었을 텐데. 맞아. 준호가 버는 돈으로는 애 키우다가 분유갑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네. 술잔을 만지작거리던 우성이 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병원 과장님 덕분이지. 다리 절단 수술 받고 반쯤 폐인 상태던 준호를 연주가 신경 써야 한다고 일러준 덕에 기회를 잡았으니. 그때 연주는 매일 내게 불평했어. 준호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힌다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식탁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연주는 오히려 우성의 가슴을 치며 함께 웃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숨이 막혔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 나를 구원해준 빛이 결국 가식이었다니. 그럼 대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차바퀴에 손을 넣어 구해준 거지? 이렇게나 나를 싫어하면서 왜 청혼을 받아들인 거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이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우성과 마주쳤다. 죄를 털어내던 그는 내게 연기를 뿜어대며 비아냥거렸다.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답이 없네. 신혼밤에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서 잤다는데.
나직한 목소리로 덧붙이는 그의 말에 온몸에 피가 역류했다. 연주가 어제 마스크 쓴 건 내 아이디어야. 그냥 한번 말해봤는데 진짜로 해버리더라. 서키스는 물론이고 몸 구석구석까지 다 봤는데 이제 질려서 내게 준 거야. 분노가 폭발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우성의 부하들이 달려들었다. 머리채를 잡혀 무릎 꿇린 채 우성 앞으로 끌려갔다. 옛 부상 부위를 밟히는 고통에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연주의 비명이 공기를 가르더니 그녀가 달려와 피 묻은 내 얼굴을 닦아주었다. 우성.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자 우성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남편이 먼저 손을 댔는데 정말 내 앞에서 저자를 감싸겠어? 연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이면주가 내 손을 부여잡던 손이 갑자기 굳어버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내 시선을 피하며 허둥거렸다. 나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강준호. 지금 와서 무얼 바라겠느냐고. 연주를 밀치고 일어서려고 발버둥쳤다. 다리뼈를 찌르는 고통을 참으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한 발 한 발 옮겼다. 진우성 일행의 거만한 웃음소리는 연주가 엘리베이터 문을 막는 순간 갑자기 끊겼다. 내가 데려다 줄게. 준호야. 기다려. 연주는 엘리베이터 문을 필사적으로 붙잡고는 내게 애타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에서 공포가 묻어났다. 하지만 그녀가 두려워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 이제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 팔목에 선명하게 남은 울퉁불퉁한 흉터를 차분히 바라보며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끝이야. 연주의 눈동자가 확 커졌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우성이 사납게 달려와 그녀를 잡아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건 연주가 폭풍처럼 울부짖는 모습이었다. 지하주차장에 앉아 구조요청 전화를 한 뒤 즉시 신고했다. 복도마다 CCTV가 설치된 이상 이 일을 그냥 넘어가게 둘 수 없었다. 병원 침대에 누우니 의료기계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근육 손상이 있어요.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나른해진 몸을 이끌고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났을 때 연주가 병상 옆에서 눈이 빨개진 채 잠들어 있었다. 내가 움직이는 걸 감지하자 그녀는 허둥지둥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배고프겠다. 아침 사올게. 대답도 듣기 전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허겁지겁 뛰쳐나가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몸을 일으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무슨 연극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곧 그녀가 김 오르는 식품 포장지를 들고 돌아왔다. 내 옆자리에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을 이었다. 근처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내가 평소 좋아하던 걸로 골랐어. 특별한 음식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샀어. 먼저 죽이나 마시고. 말을 끊으려 해도 연주는 고의로 모른 채 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수저로 죽을 저으면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선 과거 어둠 속에서 나를 구해준 그 간호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우성이 귀국한 이후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다. 평소엔 내 말에 한두 마디로 대답하다가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오늘 하루 말수가 일주일치를 넘는 듯했다. 조금이라도 먹어. 주사 맞기 전에 속을 채워야지.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죽수저를 내 입 앞으로 가져왔다. 본능적으로 입을 열자 연주의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다. 그녀가 입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성이를 추궁하지 말아줄 수 없을까? 어차피 동창 사이였는데. 그날 내가 먼저 손을 댄 거 아니었어? 말을 듣자마자 피가 역류하는 게 느껴졌다. 밤새 병상을 지키고 간병 흉내까지 낸 건 모두 이 한마디를 위한 밑밥이었구나. 내 아내가 남편을 구타한 가해자를 변호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나는 폭소를 터뜨렸다. 미쳤어? 말이 돼? 내가 죽 그릇을 내던지자 뜨거운 죽이 그녀 손등을 적셨다. 연주가 아파하며 휴지를 잡아챘다. 진상 파악이나 해봤어? CCTV 확인하면 그런 개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법적으로 아직 남편인 사람이 맞았는데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니. 연주. 가끔은 내 심장을 꺼내 검게 물들었는지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하얗게 질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에 속눈캐가 살짝 떨렸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 내 얼굴 위를 맴돌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말한 것조차 없었는데 말이다. 준호 씨. 예전엔 이렇지 않았잖아. 오랫동안 대치하던 그녀가 간신히 목매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처구니 없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도 우리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를 모르다니. 더 이상 얽히기 싫어 차갑게 말했다. 이혼 서류 서명하면 구청 가자.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우성 씨가 변호해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죠? 결국 날 믿지 못하는 거잖아. 게다가 내가 수사 중단하라고 한 건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그 사람들 배경이 어떻다는 건데 우리가 건드릴 상대야? 경찰이 배상하라고 해도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야. 나중에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살겠어요? 비이성적인 연주의 모습에 짜증이 밀려왔다. 꺼져. 지금은 내 얼굴도 보기 싫어. 서류 다 쓰면 연락해. 병상 옆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그녀가 문을 쾅 닫으며 사라졌다. 병실 냉방이 유독 차가웠다. 6년간 죽어라 따라다녔던 우성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이렇게 아팠을까? 해외로 도망친 그에게 연락할 때 돌아온 건 안 맞아 세 글자뿐이었다. 상처받은 그녀를 위해 야간 근무를 그만두게 하고 내 카드로 마음껏 쇼핑하게 했지. 퇴근 후엔 무조건 집에 와 아이스팩 메고 음식 만들던 기억이. 처음엔 내 모든 걸 감사히 여기던 그녀가 어느새 변해버렸다. 그날 바에서 술에 절어 쓰러진 연주를 데리러 갔을 때 옆에 우성이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던 그날. 소매를 걷어붙인 우성이 비웃듯 쳐다보는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경찰관이 불쌍한 눈길로 내게 말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임연주 씨의 남편이죠? 하지만 오늘 호텔에서 둘의 수상한 행적을 발견해 불법 거래 의혹으로 조사 중이었습니다. 임연주 씨가 당신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부른 거예요. 구석에 웅크린 채 있던 임연주가 갑자기 달려들며 내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사실이 아닌데. 진우성과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요. 내가 얼어붙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녀는 체면도 잊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눈가가 붉게 충혈된 채 진우성을 향해 소리쳤어요. 말 좀 해요. 강준호 씨에게 설명하라고요. 주변의 의혹과 조롱 어린 시선들이 그녀를 에워쌌어요.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했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어요. 사실이 아닌데. 왜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 거죠? 나는 한숨을 쉬며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폐 끼쳐 죄송합니다. 제 아내와 그분은 친구 사이예요. 서류를 들고 있던 경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명을 요청했어요. 임연주는 떨리는 몸을 추스리며 내 뒤를 졸졸 따라왔어요. 차량 뒷좌석에서도 몸을 오그라뜨린 채 내 기침 소리에마저 놀라 떨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소파에 웅크린 채 벽을 응시했어요. 내가 따뜻한 차를 건네자 그녀는 갑자기 주저앉아 울며 매달렸어요. 이혼하지 말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진우성이 증발한 듯 사라지자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당일 상황을 허둥대며 설명했어요. 경찰 단속 중 도망치려던 그가 그녀를 모함했다는 것이었죠. 강준호 씨. 그런 추잡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주 씨. 신혼 초야의 진우성의 농담에 내 자존심을 짓밟았을 때를 기억하세요? 내가 유리잔을 내던지자 그녀는 몸을 떨었어요. 문득 그녀는 손목 흉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이 상처 기억나요? 차바퀴에 손을 넣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술잔 조각을 밟으며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버렸지만 이젠 끝이에요. 내일 대리인을 보낼 테니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지금은 그저 당신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길 바랄 뿐이에요. 단 한 번만. 나랑 같이 어디 한번 가볼래요? 가고 나서도 여전히 이혼을 원한다면 절대 붙잡지 않을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준호. 그녀는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떨고 있었다. 나는 긴 침묵 끝에 담담히 대답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를 데려간 곳은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이었다. 결혼식 당시 초대했던 동료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이었다. 병원에 들어서자 간호사들과 보안요원들이 우리를 알아보며 축하 인사를 했다. 연주 씨, 왜 병원에 왔어요? 남편이랑 추억 여행 온 거예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정말 로맨틱하네. 병원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다니. 나중에 애 낳을 때도 우리 산부인과로 오세요. 주임님께 말씀드려서 할인 받으시게 해줄게요. 젊은 간호사들이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웃음소리를 내었다. 이면주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치더니 내 팔을 잡으며 달콤하게 말했다. 그 말 못 잊어요. 제가 임신하면 VIP 개인실로 꼭 받아주세요. 이건 웨딩 초콜릿이에요. 결혼식 못 간 동료들에게 나눠주세요. 우리의 행복 나눌게요. 그녀의 하얀 얼굴에 홍조가 떠오르며 선물 봉투에서 초콜릿을 꺼내주었다. 주변에서 백년해로 하세요. 좋은 아기 낳으세요. 하는 축복의 말들이 쏟아졌다. 인파 한가운데 선 이면주의 눈가엔 행복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군중 밖에 서 있는 나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동료들에게 얼버무리는 말만 던지고는 서둘러 나를 끌고 자리를 떠났다. 입원동 앞 정원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 기억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땐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다. 의사로부터 장애 가능성을 듣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생계를 겨우 꾸려가던 시절.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이면주가 비처럼 다가왔다. 매일 휠체어를 밀어주며 정원을 돌아다녔다. 화단에 새로 심은 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주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이 부거미빨 꽃은 2년 동안 혹한과 태풍을 견뎌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젊은 당신이 포기하면 안 되죠. 그녀가 내 어깨를 툭 치며 현실로 돌아왔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준호 씨, 제가 잘못한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당신을 구해준 건 저잖아요. 왜 새 출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가운 웃음을 뱉었다. 감시카메라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 연기에 속았을지도 모르겠다. 휴대폰에서 냉소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준호 보면 정말 짜증나. 상사 지시 아니었으면 관둘 뻔했어. 남자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면주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땐 그런 생각도 했지만 나중엔 진심이 됐다고요. 결혼 후에도 진우성 일행과 내 뒷담화를 까던 건 사실이잖아.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충성심을 원했어. 무조건적인 용서를 바랐을 뿐. 진심이었다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이면주 씨. 이제 끝입니다. 서로의 체면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어붙은 그녀를 뒤로 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옛 동료들과 여행사 창업을 준비했다. 고급 맞춤형 여행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며 회사 규모는 급성장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면주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공항으로 향하는 해외 여행단 차 안에서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남성구에서 중대한 형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8세 남성이며 범인은 26세 여성으로 밤중에 남성이 잠든 틈을 타 잔혹하게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으며 현재 사건 조사 중입니다. 현장 주소를 확인했을 때 진우성 씨가 사는 동네였어요. 아마 이면주 씨는 이 모든 불행을 진우성 씨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쏟아낸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건 결국 그들 스스로 만든 결과죠. 이제 더 이상 제게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준호님, 여기 있어요.
이번에 같이 가는 분들은 누구시죠? 총 6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천천히 여유 있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예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 후엔 그냥 삶을 즐기려고요. 친구 추천으로 왔어요. 개인 맞춤 여행단 평가가 좋다던데. 기대에 부응해주세요. 짐을 받아들이며 공항 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